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에서 1차원 충돌과 2차원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된 충돌이다. 그래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보존이 되지만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면은 탄성 충돌, 그리고 이 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비탄성 충돌 중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3차원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충돌을 할 때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걔의 전체 운동량이 각 방향에서 다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X, Y, G 성분이 각각이 다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차원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이제 서로 접촉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속도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M1, M2가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은, 두 물체의 M1이 이렇게 오고 M2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을 빵 여기서 한다면은, M1은 이쪽으로, M2는 이쪽으로 이제 가니까, M1과 M2 각각의 이제 속도는 변하고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힘이 작용해서,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외에 다른 힘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텐데,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충돌 분석에서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은 충돌 전과 거의 같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이제 똑같지는 않은데, 이 외력을,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충돌 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에 비해서 외력이 이제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한다면은, 운동량 보존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한 힘이 다른 어떤 외력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충격량 검사를 사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우리가 충돌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입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립톤 원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크립톤 원자가 0.8km/s 초속 0.8km/s로 움직이다가, 그래서 질량이 현재 83.9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원자 질량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이렇게 0.4 km/s로 움직이는 물 분자. 그래서 얘의 이제 질량수는 18.0이죠. 그래서 18.0U가 되고,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한 후에 충돌 후 물 분자가 오른쪽으로 0.6 km/s의 속도를 간다. 충돌 후 크립톤 원자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 충돌 전의 운동량이 있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충돌 후에 이제 각각의 운동량이 이제 같아야 된다 말이죠. 전체 운동량.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원자 질량 단위 U가 자체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이 질량의 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의하면 걔의 충돌 후의 운동량과 충돌 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 이꼴 충돌 전의 운동량. 그래서 이걸 이제 성분별로 쓰면은 MB1F, M2B2F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M1과 M2의 비가 이렇게 83.9 대 18.0이니까 4.66이니까 M1을 4.661 M2라고 이제 고쳐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M2를 다 나눠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B1F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냐? 0.59 km/s. 그래서 충돌 후에 크립톤 원자는 0.59 k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충돌에는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고,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인 입자에서는 탄성 충돌인데 보통은 이제 비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립자로 간주될 수 있는 물체 사이에는 탄성 충돌은 전체 운동 에너지가 전과 후가 같은데 보통 이제 완전한 탄성 충돌은 원자와 아원자 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충돌은 이제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걔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이제 같지 않은 경우고, 그래서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제 충돌 후에 이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박히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 그래서 비탄성 충돌은 그 중에서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합쳐지지 않고 운동 에너지 일부가 변환되거나 전달되어 없어지는 경우는 이제 통상의 이제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부터 살펴보면은 충돌 전에는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충돌 후에는 입자들이 이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만 써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1이 충돌 전에 B1의 속도를 가지고 M2가 B2를 가지고 있다면 충돌 후에는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의 속도를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속도에 대해서 풀면 이런 식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만약에 트럭과 소형차가 이제 1800kg의 트럭이 15m/s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가 반면에 900kg의 소형차가 마이너스 15m/s로 같은 속력이죠. 그죠? 속력은 같지만은 질량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정면 충돌한 후에 엉켜버렸고, 그러면은 사실 얘의 운동량이 더 크니까 결국 말하자면 양의 운동량을 가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양의 운동량을 가질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속도를 가지겠죠. 그래서 충돌 후 뒤엉킨 차들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리고 각 차의 속도 변화를 구하여라. 그리고 두 차로 이루어진 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먼저 충돌 후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랑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주의할 거는 하나는 플러스 15고 하나는 마이너스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트럭은 동쪽으로 가고 이쪽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고 승용차는 마이너스 15m/s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요거를 깜빡 잊고 플러스로 하면 이제 문제가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 부호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운동량이 벡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풀면은 5m/s가 되고요. 자, 각 차의 대한 속도의 변화를 구한다. 그러면 트럭의 속도 변화는 뭐예요? 트럭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죠. 나중 속도 5m/s고 처음 속도가 15m/s니까 마이너스 10m/s.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고,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m/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하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2분의 2 b2 제곱 이렇게 되니까 각각. 그래서 요거는 뭐 제곱하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그래서 3.04 곱하기 10의 5성 줄이었다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여기 이제 같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5m/s로 움직이니까 3.38 곱하기 10의 4성줄. 그래서 지금 보면 10의 5성이고 여기 10의 4성이니까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버리면은 요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탄동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총알의 속도 같은 거, 요새는 고속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총알의 속도를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고속 카메라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세기나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알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측정했냐? 이렇게 탄동진자를 이용해서 측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두 스텝이 있는데 총알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가지고 M2에 이렇게 팍 박혀요. 박히는 요 첫 번째 과정은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요 박히고 나서 속도를 얻겠죠.
이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단 말이죠.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얘가 이제 높이까지 어떤 h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는 다 뭘로 바뀐다?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는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1과 스텝 2가 스테이지 1과 2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이때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 이 경우에도 막 에너지 보존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엄청난 속도를 계산해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1이 B1A의 속도로 따라서 빵 바뀌어서 H만큼 끌려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건 H 높이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총알의 질량과 이 나무 토막의 질량 M1, M2를 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총알의 이제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완전 비탄성이니까 그죠? 요 나중 속도, 토막이 나중 속도가 이거게 되죠. 물론 이제 얘가 얘는 0이고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요거니까 요 관계에서 나무 토막과 함께 어떻게 되나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BB에다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1A 요걸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이제 요 M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우리가 식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뀐다?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B1에 대해서 B1A에 대해서 풀어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런 실험 장치 그림이 사진 나오죠. 그죠? 요 도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실제로. 그래서 나무 토막이 지금 5cm 올라가는데 총알의 질량은 5g이고 나무 토막의 질량은 1kg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총알의 이제 처음 속력을, 근데 이제 총알이 박힌 직후계의 속력을 구하라. 그거는 요걸 구하라는 거죠. 요거는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이꼴 운동 에너지다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총알이 박힌 직후의 속도 이게 요걸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걸 상황을 생각하면 요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 토막이 박힌 직후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꼴 뭐랑 같다? 위치 에너지랑 같다 하고 놓고 우리가 풀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면은 EGH, 루트 EGH가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 5cm 집어넣고 해서 풀면은 0.990m/s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가 충돌 후의 나중 속도니까 우리가 총알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되죠.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그래서 이건데 요거는 이제 나무 토막을 정지하고 있으니까 요 항은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B1I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제 되고,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5g이었고, 얘는 이제 더 있으니까 1kg 더하기 5g이니까 1.005kg. 이렇게 해서 하니까 199m/s라는 굉장히 상당히 큰 속도가, 뭐, 총알치고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의 경우를 보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그리고 자, 요식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존식도 이렇게 있어요. 물론 자,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I가 붙은 거하고 F가 붙은 게 있죠. 그러니까 I가 붙은 거는 뭐예요? 충돌 전이고 F가 붙은 건 충돌 후예요. 그 다음에 1이 붙은 거는 M1에 관한 거고 2가 붙은 건 M2에 관한 거죠. 그래서 관련식을 이제 어떻게 변형시키냐면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 식은 충돌 전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걸 갖다가 M1에 관한 항은 이쪽으로, M2에 관한 항은 이쪽으로 넘겨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분의 1을 무시하고. 그러면 이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B1I 플러스 B1F, B1I 마이너스 B1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충돌 전후인데 여기서 M1에 관한 항을 이쪽으로, M2에 관한 항을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요거 운동 에너지 식은 이렇게 쓰고 운동량 보존식도 이렇게 다시 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위식에서 1식과 2식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1식을 2식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남는 식이 요 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충돌 후의 항은 이쪽으로, 충돌 전의 항은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의미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뭐예요? B1I, B2I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냥 가장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M1이 B1I 이렇게 되고 M2가 B2I 이렇게 되는데 자, B1I가 B2I보다는 크겠죠. 그래야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죠? 만약에 M2의 속도 B2I가 만약에 B1I보다 크다면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B1I가 더 클 텐데 그래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B1I에서 B2I를 뺀다는 건 뭐예요? 결국 가까워지는 속도죠. 그래서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이게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보면은 뭐 M1이 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B1F 이렇게 되고 M2는 밑에서 뒤에서 빵 때려줬으니까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겠죠. B2F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B1F가 B2F보다 더 빠를 수는 없죠. 안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또 가서 또 충돌할 거니까 그죠? 충돌 후에는 B1F가 B2F보다는 늦었겠죠. 늦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B2F에서 B1F를 뺀 거를 생각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생각하면은 이 속도의 의미가 뭔가요? 결국 멀어지는 속도죠. 그죠? 충돌 후에 서로 멀어지는 속도다 이거죠. 이거는 요 항은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고 그죠? 가까워지는 속도고 이거는 이제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탄성 충돌의 경우에 질량하고 무관하게 질량이 없죠. 이 식에 질량과는 무관하게 충돌 전에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 이퀄 충돌 후에 서로 멀어지는 속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위에 나오는 이런 2차 방정식하고 이거 요 두 개씩을 막 직접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2차식이 되다 보니까 풀다 보면은 막 부호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답을 이제 제대로 못 구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식은 쓰고 요건 쓰고 요 식은 이제 뭘로 바꾸느냐 바로 지금 요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은 우리가 탄성 충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책에 이렇게 뭐 이런 답을 구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마세요. 뭐 M2가 정지해 있던 경우 이딴 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앞 단계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랑 뭐요? 운동량 보존식 요거랑 좀 색깔을 바꿔가지고 다시 강조를 합시다. 자, 운동량 보존식 요거랑 충돌 전후에 이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랑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탄성 충돌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자면 자, 질량이 1.6kg인 물체가 여기서 보면 1.6kg인 물체가 속도 4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질량이 0인 용수철이 달려있는 질량 2kg, 2.1kg 속도 마이너스 2.5니까 이제 다가오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던 물체와 충돌한다.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뭐 600Nm/m고 자, 충돌 후 공기장을 두 물체가 공기장을 무시하고 두 물체가 다시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이들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물체 1이 만약에 속도 3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물체 2의 속도를 구하라. 이때 용수철이 압축되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구해보면은, 자, 그래서 개의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운동량 보존식을 쓰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탄성 충돌 요거 써가지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식을 좀 정리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잽싸게 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B2F에 대해서 이제 풀어쓰고, 그러면은 3.12m/s가 된단 말이죠, B2F가. 그 다음에 B1F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 식에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38m/s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물체 1이 속도 3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물체 2의 속도를 구한다 하는 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운동량 보존식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B2F 이렇게 해서 B2F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B1I가 3m/s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m/s로 이렇게 풀었은 B1F가 참 B1F가 B1F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74m/s 이렇게 되고, 자, 이 순간 용수철이 압축되는 거리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0이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두 물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용수철이 압축된 상태에서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델타 K를 쓰면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처음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 포텐셜 에너지, 이건 처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꼴 0 이렇게 놓고 X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숫자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면은 얼마가 된다? 그때 0.173m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질량이 1500kg인 승용차가 고속도로에 차량 행렬을 하기 전에 여기서 멈춰서 있는데, 질량이 이제 2000kg인 픽업 트럭이 뒤에 와가지고 정지해 있던 차를 들이박았다고 하자. 자, 둘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탄성 충돌이 될 리는 없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충돌 직후에 승용차가 똑바로 20m/s로 앞으로 밀려갔던 충돌 직전에 픽업 트럭의 속도는 얘 얼마로 와서 이제 얘를 박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우리가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먼저 승용차는 이제 속도가 0이니까, 그죠? 운동량이 없고 픽업 트럭이 이제 와서 받는 요 속도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속도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0m/s로 밖으로 나갔는데 충돌 후에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속도의 이제 항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항이 이제 필요한 거고, 얘는 이제 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미지수가 얘랑 얘 두 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B2I랑 B2F랑 요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뭐 소거법을 써도 되고 대입법을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먼저 B2I에 대해서 풀어야 하므로 B2F를 소거를 해서, 그래서 요걸 소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식 2에다가 M2를 곱하고 더해버리면 요 B2F가 없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을 얻게 되고, 요 식과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더하게 되면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B2I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B2I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서 17.5m/s로 다가와서 박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이걸 알면 또 이제 B2F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원 충돌은 2차원 충돌에서는 운동량이 벡터라는 걸 뭐 1차원 충돌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벡터라는 걸 기억한다면은
일차원 충돌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M2가 정지해 있고 M1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M1은 이런 식으로 이제 B1F인데 만약에 각도 세타로 간다면은 X 성분은 이렇게 되고 Y 성분은 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M2도 이렇게 B2F로 만약에 간다면은 B의 각도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X 성분이고 이게 Y 성분인데 보면 충돌 전에 Y 성분이 없죠. 그죠? 충돌 전에 Y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돌 후에도 Y 성분이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랑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인 거고, 그죠? X 성분, Y 성분 일반적인 식인 거고, M2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X 성분이고, 이게 Y 성분이다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같다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 경우에는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풀 수는 없는 게 미지수가 지금 충돌 후의 속도 B1F, B2F 그 다음에 어느 각도로 가느냐 세타 P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4개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식의 수는 3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 하나가 주어져야만 사실 탄성 충돌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거. 먼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완전 비탄성 충돌부터. 그래서 1500kg인 승용차가 25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1500kg 승용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북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 픽업 트럭 2500kg의 픽업 트럭하고 부딪혀 가지고 교차로에서 이제 충돌을 했고 충돌 후에 두 자동차가 이제 충돌을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엉켜 가지고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지금 X 성분만 가지고 있고 얘는 Y 성분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충돌 후에는 얘는 XY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운동량, 자 속도가 아니라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의 X 성분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하고 같을 거고 이 운동량의 Y 성분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보면 X 성분 이거고요. 요거는 이제 충돌 후에 차의 운동량의 X 성분이고 요거는 이제 픽업 트럭의 운동량 Y 성분, 그죠? 그리고 요건 이제 Y 성분, 충돌 후에 Y 성분. 그래서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도 마찬가지. 지금 어차피 얘가 이제 X고 얘가 PX고 얘가 이제 PY인데 결국 PX가 결국 이거랑 같으니까 그죠? X분의 Y 이렇게 해서 코사인 탄젠트 세타가 되고 요거 이용하면 이제 세타 값 구할 수가 있죠. 세타 값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금방 구하면은 53.1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F 값을 이제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하려면은 세타 값을 사용하면 되죠. 세타 값 사용하면 두 식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BF에 대해서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15.6m/s다 하는 거죠. 자, 아까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지금은 이제 요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이렇게 탄성 충돌인지 비탄성 충돌인지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고. 자, 조그만 퍽이 있는데 0.1kg 짜리가 이 에어트랙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8m/s의 처음 속력으로 얘가 이제 8m/s란 거죠. 그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X 성분만 가지고 있죠. 있다가 지금 이제 정지해 있는 요 볼에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0.4kg인 볼에 이제 부딪혀 가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M1은 이쪽으로 가고 M2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요 P1이 60도 방향으로 얘는 P2는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움직여 가는데 그럼 이들 폭의 나중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우리가 이제 세타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속력 2개, 요거 미지수 2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인가 비탄성 충돌인가 물었는데, 자, 얘가 60도고 얘가 30도이기 때문에 두 사이의 각도가 90도죠. 그죠? 이렇게 90도가 나면 이제 탄성 충돌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은데, 자, 뭐, 비탄성 충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질량이 같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90도일 경우에 이제 탄성 충돌인데, 질량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꼭 그렇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서 봅시다.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성분별로 이제 작업한다는 X 성분, Y 성분 이제 보면 되니까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의 X 성분은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X 성분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같다고 놓으면은 먼저 요 충돌 후에 운동량의 X 성분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충돌 전에 X 성분. 그리고 M2는 이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M1과 M2가 서로 아까 M1은 100g이고 M2는 400g이었으니까 0.4kg이니까 그래서 M1이 요 M2가 4M1이니까 요걸 이제 대입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그러니까 M1은 이제 없애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없애버리고 나서 코사인 60도와 코사인 30도를 수치값으로 이제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자 Y 성분의 운동량 보존식을 이렇게 쓰면은 Y 성분은 충돌 전에 Y 성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Y 성분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B2F의 Y 성분이 음수고 B2F의 그러니까 Y 성분이 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은 뭐 요식이 나오고 그럼 요식과 요식 두 개씩이 나오죠.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2F를 B1F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B1F의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4m/s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B2F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7m/s 그러면은 자 이제 속도를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나중 이제 충돌 후에 이제 속도를 구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와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거, 나중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요거니까 계산하면은 3.2J이 나오고요. 자, 나중 운동 에너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4m/s, 2.73m/s였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가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충돌은 무슨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질량이 같았는데 충돌 후에 이제 두 개의 이 각도가 만약에 90도였다면은 이 경우에 이제 탄성 충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된 운동에너지의 양은 아까 봤지만 이렇게 3.2줄에서 1.4줄로 갔으니까 1.8줄이 이제 없어진 거고 그래서 뭐 변환된 비율은 56%가 이제 없어진 거죠. 다른 에너지로 나눠져 없어졌다. 절반 이하가 그러니까 44%가 남은 거죠.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00kg인 승용차가 동쪽으로, 여기 승용차가 2000kg인 승용차가 동쪽으로 25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얘는 20m/s로 달리고 있던 9000kg의 트럭에 가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 충돌 직후 승용차의 속도가 동쪽으로 얘의 속도가 이제 만약에 18m/s가 됐다면은 얘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식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충돌에서 승용차 트럭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그래서 얘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속도를 우리가 A에서 계산하니까 요거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그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충돌 전에 이렇게 되시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충돌 후에는 2000kg짜리는 18m/s로 가고 9000kg짜리는 요 이제 트럭의 파이널 속도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6m/s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델타 K를 구하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요거를 각각 이제 2000kg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25m/s로 움직이다가 18m/s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 변화 더하기 트럭의 운동 에너지 변화, 그죠? 얘는 20m/s로 달리다가 요 21.6m/s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480줄. 그래서 1480줄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자, 질량이 M1이 70kg인 남자가 이렇게 8m/s로 가다가 50kg인 부인이 이제 4m/s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심결에 부인과 충돌을 하면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블락으로 나타내서 전후의 문제를 걸으라 하면 블락으로, 자, 남자, 여자, 그래서 8,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전이고, 후에는 어떻게 돼요? 8,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충돌 전, 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럼 이 충돌은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중에서 완전 비탄성이겠죠. 그 다음에 요 M1, B1, M2, B2와 나중 속도 BF를 사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일관식을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남자와 여자 합쳐서 이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가. 그럼 BF에 대해서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라. 풀면 되죠. BF에 대해서 풀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서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6.33m/s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고 요 2번에서 BF에 대한 값을 얻은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자, 영희가 4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정지해 있던 눈썰매에 올라탔다. 눈 위를 미끄러져가는 눈썰매와 눈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럼 자, 영희가 막 달려가다가 4m/s로 달려가다가 정지해 있던, 여기 정지해 있는데 여기다 이제 폴짝 올라탄 거죠. 근데 이제 눈 위를 미끄러간 눈썰매와 눈 사이 마찰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충돌, 요거는 일종의 충돌인데 뭐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죠. 완전 비탄성 충돌,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설매를 타고 나서 여기서 설매에서 타고 이제 속도가 있겠죠. 완전 비탄성 충돌했으니까 4m/s보다 약간 줄어들겠죠. 설매의 질량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고속도를 갖다가 B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얘가 이제 5m 비타를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B2의 속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B2의 속도를 이제 가지다가 보니까 남동생이 여기서 옆에 서 있다가 탁 올라타는 거죠. 같이.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남동생까지 이제 태우고 이렇게 갈 때는 그걸 이제 B3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이제 B1, B2, B3 요걸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영희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50kg이고 남동생의 질량은 30kg이고 썰매의 질량은 5kg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50kg 4. 그 썰매는 정지해 있으니까 0이고, 그죠? 그래서 플러스 0 해봤자 뭐 없으니까 아예 안 썼고. 그래서 둘이 이제 영희와 썰매를 합하면 이제 55kg이고, 그럼 속도가 얼마냐? 그럼 B1은 간단히 구할 수 있죠. 3.64m/s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그게 이제 B2니까 그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B2에 대해서 계산하면 10.5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5m/s로 가고 있는데 30kg 남동생이 폴짝 올라탔으니까 또 완전 비탄성 충돌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55kg이 10.5m/s로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30kg짜리가 딱 올라타니까 여기 얼마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질량이 2 곱하기 10의 4cm이고 3m/s로 움직이는 기차가 각각 동일한 질량을 갖는 두 대의 차량이 연결된 결합 차량과 충돌하여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3m/s로 가다가 또 동일한 질량을 갖는 여기 정지해 있는 얘하고 이제 땅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세대가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럴 때 충돌한 셈 움직이는데 결합 차량은 또 이제 1.2m/s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충돌 후 세대가 연결된 차량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뭐 운동량 버전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m이라고 하면은 얘는 2m이고 그죠? 얘는 3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은 3m/s로 움직이고 있고 2m은 왜냐하면 차량이 두 개니까 1.2m/s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같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3m이 되고 그 속도 b는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m 자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나눠버리고 b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력을 이제 구했고 그럼 충돌에서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손실된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하면 되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3m이 1.8m/s로 움직이는 거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m은 3으로 움직이고 2m은 1.2로 움직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16 곱하기 10의 4승 줄만큼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죠. 자, 서커스에서 80kg인 배우가 수평 방향으로 있는 그러니까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줄을 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길이가 3.75니까 여기 높이도 3.75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mgh 이꼴 2분의 1 mb 제곱이니까 b에 대해서 풀었으면 b는 루트 2gh니까 결국 요 밑에서 이제 8.57m/s의 속력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0kg인데 여기에 이제 조수가 이렇게 있어요. 조수가 55kg인 조수가 있어. 그래서 조수를 딱 같이 안고 이렇게 쫙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조수를 안고 나면 앉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요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니까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충돌 안은 직후의 속력. 그래서 8.57보다 이제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80kg짜리가 8.57로 와서 80kg과 55kg 합쳐져 가지고 얘가 얼마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5.08m/s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다 뭘로 바뀐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m은 물론 달라졌지만은 어차피 양변에서 m은 나눠버리고 그래서 h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니까 h는 뭐예요? 2지분의 b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요 b 써서 계산을 하면은 1.32m까지 올라간다 하는 거죠. 자, 0.303kg인 총알이 정지한 0.15kg 야구공을 향해서 200m/s로 연지 윗방향으로 그래서 공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 구멍이 이제 잠시 뚫려 있다 치고 총알이 이제 와가지고 팡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충돌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발사되었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우리가 속도를 일단 빡 박힌 직후에 그게 순간적으로 빡 박힌다고 치고 박힌 직후의 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0.03kg이 200으로 와가지고 지금 0.03과 0.15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니까 B는 33.3m/s로 되고 그 다음에 총알이 파묻힌다면 충돌 후에 공은 얼마나 높이 오르는가?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 이 속도 이제 33.3m/s의 속도를 가지는데 올라가면은 다 뭘로 바뀐다?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H에 대해서 이제 풀었으면 2지분의 B제곱 이렇게 돼서 56.6m까지 이제 올라간다 하는 거죠. 자, 12g의 총알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한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빵 때린단 말이죠. 그때 나무 토막에는 용수철 수가 150N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용수철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총알이 이제 나무에 박힌다.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총알이 박힌 직후의 속도를 구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총알이 m, 스몰 m이고, 이제 나무 토막이 라지 m이라면, 이렇게 돼서, B에 대해서 이제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무 토막이 이제 박혀가지고, 이제 요 속도를 모르니까 요 속도를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나무뼈가 영수철이 박혀가지고 최대 이만큼. 자, 박히고 나서 그 다음은 무슨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다 말이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요 B의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뀐다? 다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요 M 플러스 M, B 제곱이 다 요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B에 대해서 만약에 풀었으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은 B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X가 0.8m니까, 그죠? 그리고 K도 있고, M하고 M도 있으니까. 그래서 29.3m/s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알면은 얘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총알이 얼마의 속도로 날아와서 박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몰 b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이렇게 돼서 무려 273m/s로 와가지고 빵 박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탄동진자 같은 거로 총알의 속도를 잰다고 했지만, 조금 덜 정확하겠지만은 얘로도 이제 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마찰을 없앤다고 없애도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이제 마찰 때문에 생기긴 하겠지만, 뭐 탄동진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이제 조금 더 간편한 측면은 있어요. 실제 실험을 하기에는. 자, 오른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자, 25g이 얼마? 20c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15cm/s로 움직이는 10g의 물체를 따라잡으면서, 그럼 얘가 20이고 얘는 15니까 얘가 아주 충돌하겠죠. 그죠? 충돌하면서 탄성 충돌을 했어요. 충돌 후 각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그래서 25g, 얘는 이걸 B1이라고 하고, 얘를 B1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얘를 10g은 B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죠? 운동량 보존식, 그죠? 운동량 보존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5g이 이렇게 20cm, 10g이 이거 근데 이제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cm/s를 m/s로 다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단위를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g하고 cm/s를. 그럼 이제 25g은 B1 프라임의 속도로 가고 10g은 B2 프라임의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요 항을 계산하면 이제 여기 65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650g cm/s 이렇게 돼서 요 식이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이니까 충돌 전의 상대 속도, 충돌 전 상대 속도는 뭐야? 20 빼기 15죠, 그죠? 그래서 그게 충돌 후에 멀어진 속도니까 B2 빼기 B1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2 프라임 빼기 B1은 20에서 15 빼기니까 5cm다 말이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25니까 여기다 25, 이 식에다가 25를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요 미식이랑 더하면 요걸 B1 프라임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하고 25니까 35가 되고, 여기다가 25 곱해가지고 오니까 125에다가 625니까 775, 그죠? 그래서 35 B1 프라임은 얼마? 775니까 그거 나누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1cm/s가 되고, 그럼 뭐 B2 프라임을 알면 B1 프라임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7.1cm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차가 이제 5cm가 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질량이 57g인 테니스공이, 여기 테니스공이 지금 이제 농구공이 590g인 농구공 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요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탁 튕겼을 때, 보면은, 분명히 요 높이에서, 요런 높이에서 딱 튕겼는데, 튕기고 나면은, 농구공은 다시 되튕기면서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테니스공은 훨씬 더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더 얻은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농구공이 실제 이제 그 높이보다 약간 낮게까지만 올라와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충돌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직선상에 이렇게 붙어 있고, 높이가 이제 1.2m에서 같은 순간의 정지 상태로부터 자연낙하하여 농구공의 아랫부분이 바닥과 충돌한다. 농구공이 바닥에 도달할 때 아래를 향하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거는 자 1.2m에서 떨어뜨린 속도니까 그거는 뭐 v equal EGH 요거 앞에서 구했던 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85m/s.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농구공이 충돌해가지고 지금 보면 테니스공은 여전히 아래로 운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테니스공은 여전히 요 4.85m/s의 속도로 운동할 때 농구공은 여기서 먼저 만나니까, 바닥을 먼저 만나니까 되튕겨가지고, 그래서 탄성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지. 탄성 충돌을 빵 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이제 4.85m, 같은 속력을 가지고 4.85m/s인데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되튕겨서 반대 방향이 됐고, 얘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4.85m/s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590g인 얘가 590g이고, 그죠? 590g인 농구공은 이쪽으로 4.85, 얘는 57g인 테니스공은 이쪽으로 아랫방향으로 4.85m/s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탄성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성 충돌이 일어나면 테니스공이 되튀는 높이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운동량이 충돌 전의 운동량. 그래서 590g은 위쪽으로 4.85, 그리고 57g 테니스공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붙었죠. 4.85m/s.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농구공은 B1 프라임의 속도를 가지고 위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57g도 위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쨌든 요 위탕을 계산하면 이제 2585 g m/s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탄성 충돌이니까 두 사이 이제 상대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요거 이제 요거 앞에 썼던 식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충돌 후에 이제 서로 멀어지는 속도는 충돌 전에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랑 같은 거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속도는 요거 빼면 얘가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85 서로 4.85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2배가 되겠죠. 9.7m/s. 그래서 요거 연립 방정식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B2 프라임은 얼마가 나온다? 12.8m/s가 나오고, 이게 이제 뭐에? 요거 이제 테니스 공이죠, 그죠? 테니스 공이고, 그 다음에 B1 프라임은 3.14 m/s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12.8m/s의 초속도를 가지고 몇 미터까지 올라갔냐? 계산해 보면은 8.36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2m에서 떨어뜨렸지만은 테니스 공은 이제 그보다 훨씬 높이, 몇 배나 높이 8.36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B1 프라임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4.85m/s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4.85m/s로 가다가 얘랑 이제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1.2m까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1.2m보다 훨씬 낮은 높이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고, 대신에 테니스공이 이제 훨씬 높은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동쪽으로 10m/s로 움직이던 2000kg의 자동차가, 그러니까 여기서 2000kg의 자동차가 10m/s로 움직이고 있다가, 북쪽으로 움직이던 3000kg의, 여기 3000kg의 자동차가 얼마로? 북쪽으로 움직이던 3000kg 자동차 충돌했는데, 얘는 속도는 뭐가지 몰라요. 근데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 40도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5.22m/s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충돌 전 30km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은, 자, 지금 보면은 이 운동량은 X 성분하고 Y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충돌 전에는 이 차만 X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 차는 Y 성분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 이 운동량의 Y 성분만 구하면은 이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 후에 Y 성분 이꼴 충돌 전에 이 3000kg의 자동차의 운동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3000kg짜리가 B의 속력으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자, 둘이 이제 붙었으니까 2000하고 3000이 붙었으니까 5000kg일 거고, 그게 5.2m/s로 가는데
40도 방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인 40도가 이제 y 승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쉽죠? 그래서 이거 풀면은 5.59m/s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5m/s로 움직이는 당구공이 정지한 같은 질량의 공과 부딪혔다. 충돌 후 첫 번째 공은 원래의 방향과 30도의 각으로 4.33m/s로 움직인다. 충돌 후 두 번째 공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것은 비탄성인가 탄성인가? 그렇게 해서 자 보면은 5m/s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정지한 거랑 부딪혀가지고 얘는 얼마로 30도 각으로 4.33m/s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의 속도로 이제 어느 각도로 가겠는가 하는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얘의 y 성분하고 얘의 y 성분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둘이 상쇄되니까. 왜냐하면 충돌 전에는 y 성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의 x 성분하고 얘의 x 성분 더해가지고 이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면은 자 m이 5m/s로 이제 가다가 자 m 어차피 질량이 똑같으니까 다 m이라고 했어요. 그죠? b1x, b2x 이렇게 되고 x 성분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4.33에 이제 x 성분일 거고 요거는 이제 미지수지만은 그거의 x 성분이 될 거고 그죠? 요렇게 이제 되고 m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없어질 거고 근데 이제 b1x는 어떻게 돼? 4.33 코사인 30이니까 3.75 그러니까 b2x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죠. b2x는 그러면 이제 1.25m/s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 성분을 보면은 y 성분은 이 m1 첫 번째 공의 y 성분하고 두 번째 성분의 y 성분을 더하면 0 그러니까 b2는 이제 아래쪽으로 사실은 b1x는 이제 2.17m/s가 되면은 당연히 얘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17m/s가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B2Y가 2.27m/s, B2X가 1.25m/s. 그러니까, 여기 X 성분이 1.25m/s고, Y 성분 아래쪽으로 이제 2.17m/s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공에.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를 구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2.5m/s 되고, 그 다음에 각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에 1.255, 얘가 이쪽에 2.17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각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 탄젠트 세타가 1.25분의 2.17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은 여기서 뭐 마이너스면 이제 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60도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요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60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mb 제곱은 2분의 1 m 다 m이니까 이제 mb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b2 제곱인데 여기 어차피 2분의 1 똑같이 다 있고 m 다 나눠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b 제곱이 즉 5m 제곱이 이거 4.33 제곱 더하기 2.5 제곱 한 거랑 같은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5의 제곱이 이거 같은지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성 충돌이 되고 여기 보시면 요 각도 세타가 60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충돌을 하고 나서 얘는 30도 각도로 가고 얘는 60도 각도로 갔으니까 둘 사이에 이제 각도가 90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90도로 가게 되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탄성 충돌이 되는 거죠.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요거 된다 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